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어제 나왔어야 합니다만 오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읽히는데 박혜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은성 내란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공판 일주일 전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모든 과정 촬영이 이뤄진 공판과 달리 보석신문 과정은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보석신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연이어서 계속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석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8분가량 직접 발언했습니다. 구속된 뒤 1.8평 방 안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 출석이 체력적으로 어렵다며 석방을 요청한 겁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 출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풀려날 경우 재판 자체를 다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습니다. 오늘은 청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입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시한을 넘긴 셈인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났을 때 파급력 등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중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근데 그 이어서 바로 보석 신문이 있었잖아요. 이건 아마 영상 공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서 나온 얘기를 좀 뭐가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알려드리면은 보석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보석을 청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8평 이 독방 안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 네. 원문에 윤석열 씨는 서바이벌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생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해 주시면 아침하고 밤에 늦게라도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보석해 주면은 사법 절차에 협력하겠다.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1.8평 안에서 이제 독방이라서 생존이 힘들다고 하면은 나 거기서 좀 웃었어. 아니 그러면 이제 뭐 혼거실로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분리수용하지 말고 같이 그러면은 뭐 독방 아닌 쪽으로 옮겨주는 방법 그리고 운동을 하겠다는데 안에 있어도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건강 관리하고 오히려 더 건강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술 먹잖아요. 근데 지금 금주도 강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건강 관리에는 좋아서 밖에 나가면 운동 안 합니다, 저 사람. 그 술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답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얘기를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들었다고 하면 엄청 열받겠는데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독방 혼거실에 있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또 아니래요? 예. 혼거실에 있다고 또 소문이 났었는데 아니래. 독거실에 있는데 혼거실로 잘못 이렇게 해서 알려졌대요. 구치소에서도 그걸 좀 정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홍고방에 한번 가보면 알 거려. 독방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뒤에 그 운동장은 아니고 조금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개인 공간도 아니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운동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그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 운동 시간을 보장해 줘요.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운동을 더 하게 되죠. 그 운동에 관해서는 또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변호인을 왜 그렇게 많이 접견을 하느냐 이 얘기도 물어봤나 봐요. 판사가 그랬더니만은 변호인을 많이 접견하는 이유가 변호인 접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운동이다. 나 또 웃었잖아요 여기서. 오늘 많이 웃겼어요. 운동하라고. 그다음에 웃을 거 또 하나 있어 지금. 또 있어요? 먼저 말해. 아니 운동장 나가서 뛰라고 할 때는 안 뛰고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하러 왔다 갔다 접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게 운동이라고 삼아 하고 있어. 그거를. 아니 그리고 저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말도 너무 웃긴 게 윤석열이 자유의 몸 상태에서도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도 사법 절차 협조 안 했거든요. 자유로운 신분일 때도. 그래서 뭐 영장까지 청구되고 했던 건데 인제 와서 구치소 안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가면은 또 사법 절차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속입니까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사기치는 거죠 지금. 나가면은 절대로 어디 도망갈 사람이야. 또 한 가지 웃긴 게 특검 소환 조사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판사가. 그랬더니 소환에 한번 응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얼마나 부를지 알 수 없다. 주말에도 부를 거다. 그래서 안 나가는 거다. 웃기죠.
진짜 웃기네요. 진짜 웃겨. 이 사람은 진짜 이 윤석열의 유니버스는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해를 하려 해도 내가 항복했잖아 나. 한 번 부르면은 계속 계속 부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내가 안 나가는 거다. 이런 이유를 갖다 지금 변명이라고 좀 대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부를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나간다. 그렇지. 주말에도 부를 거다. 주말에 부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 근데 그 안에서 뭐 주말이 무슨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른 수감자들은 밖에 나가게 되면 좋아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재판장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네. 출석 아니, 예, 예. 어쨌든 이제 그 안에 그렇지, 있으면 예. 답답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이 잡혀 있거나 뭐 출정 나간다고 하잖아요. 출정 나가게 되면 대부분 좋아해요. 그러니까 콧바람도 좀 쐬고. 예. 근데 하여튼 그걸 싫어하니까 안 하는 이유가 한 번 응하면 이게 얼마나 자주 부를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버릇을 들여놔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아까 방금 나가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말하고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사법 그런데. 절차에 본인은 불응하면서 예. 나가면 협조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순이 예. 나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검사 생활 한 25년 하면서 또 특검에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이 불러 제꼈습니까? 수사 목적을 위해서. 예. 그럼 지금 특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주 나오라고 할까봐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안 나가겠다, 법을 어기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답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추가 기소된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랑 뭐 그 직권남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100 몇십 명이나 되는 특검의 검사가 도대체 전 대통령에게 이 기소할 만한 건인지 유착이 짝이 없다.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란 혐의 말고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거랑 특수고무집행 방해. 그리고 예. 이제 그 사후 개헌문서 요거 작성한 거 요게 기소할 건이냐.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다. 유착이 짝이 없다. 100 몇십 명이나 되는 후배 검사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또 답을 했더라고요. 참 보면 준법 의식은 진짜 약에 쓰려고 해도 없네요. 아니 그리고 그 희한하네 사고가 재벌 회장보다 전직 대통령이 못해요? 아 이게 기준이 돈이네 보니까. 아 그런가? 아니 통상 재벌 회장 뭐 그래 그 부럽기도 하고 뭐 예. 그렇지만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통상 사실 국민들 권력은, 일반적으로는 예. 대통령 출신이 예. 더 높은 사람, 그렇죠. 더 센 권력자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예, 않나요? 예, 예.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비유를 재벌 회장하고 비유를 했는데 내가 자기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나같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똑같네. 또 비슷한 김건희랑 취지의 똑같네. 주장을 부부간에 하는데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재벌 회장 불러서 그렇게 술 먹이고 그랬나 보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내가 먹일 수 있을 때 한번 먹어봐라. 그러지. 죽도록 먹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다라는 거는 저는 진짜 반사해주고 싶어요. 반사. 누가 유치한 건지. 네. 속옷만 입고 배때기를 땅바닥에 대면서 안 일어나는 게 유치한 건지 지금 특검의 기소가 유치한 건지 전 반사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그 원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예. 저거는 이제 물리 해석으로 딱 떼가지고 예. 가장 엄벌해. 전 처벌을 받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보석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보석이 되나? 그러니까 원래 안 되지만 더 안 되는 거죠. 더. 안 될 거 알고 그냥 고리라도 한번 질러보자고 이 심정이었나? 하여튼 나 그래서 이거 보면서 오늘 하여튼 이게 기사에만 나온 거니까 네. 기사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기사 법정에서 이렇게 다 타이핑을 쳤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보석이 나오겠어라는 안 나오겠죠 보석은. 어린 어떻게 내줘요? 밥도 근데 자기도 그냥 안 될 거 알고 저는 그냥 보석 신청도 넣으면서 네. 언론에 한 줄이라도 더 나기 위한 목적 아닌가 네. 싶습니다. 뭐 정말 보석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넣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인도 그래도 검사를 오래 했고 예. 뭐 법리적인 건 대충은 알 테니까. 네. 그래서 아무 말이나 지금 다 내뱉고 가는 거 아닌가. 예. 언론에 나서 뭐 하게요? 그래도 인지도 높여서 다음에 출마하게? 물론 그 아까 신 변호사 말한 대로
그 넥타이 푸른 거는 진짜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크겠네.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저게 분명히 여태까지 계속 넥타이를 맸었는데 풀을 이유가 하나 별로 없는 거잖아요. 푼 거는 밖에 있는 지지자들한테도 국민의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 명도 지금 면회도 안 오고 있지 않느냐. 항의성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 있는 그 아스팔트 구구들한테 보내는 뭐 너무 그냥 꿈보다 해몽인가 이게 모르겠지만은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의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지지할 수는 없다. 잘못 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불만 표시.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보내는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에 뭐 특검에 출석하러 외부에서 나올 때나 뭐 헌재 갈 때나 항상 넥타이를 빨갛게 맸었거든요. 저는 넥타이 푸른 모습은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저거는 좀 의미심장은 하다. 그때 한여름에도 맸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찬바람 부는데도 저렇게 푼 거는 장동혁도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손절하는 듯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하고 후가 좀 달랐지. 바뀌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나한테 이제 등을 돌리려는구나 하고서는 그 나머지 뒤에 있는 그 성족이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이날 재판에 잘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날 보석 신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보석해달라고 주장하는 자리엔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말을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은 어땠는가 생각하면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이날 이제 예전보다 뭐 체중이 많이 준 것 같고 흰머리가 나서 일각에서 지금 또 뭐 동정론이 일고 사법 시스템에서 탄압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속옷난동 부를 때 그 건장한 남성들이 들고 가서도 완력으로도 끌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저항을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약간 코미디 프로로 만든다면 우리 성렬이는 그때 달라요인데 이게 참 블랙 코미디고 세살 금쪽이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까지도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대 남성들이 비만과 당뇨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중 감량을 한 10% 정도만 해도 매일 꾸준히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그리고 알코올 섭취, 흡연 이런 것만 줄여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지금 국가 예산을 들여서 윤석열 건강 관리를 해주고 있다. 저는 이게 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전한길 뉴스에서 전한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 수척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에서 예의를 갖추고 국민들께 고개 숙이고 예의를 표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이자 상남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우리와 같은 모습을 지금 바라보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이 둘의 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은 아예 보석 신청을 했고요. 김건희도 계속해서 이제 저혈압 얘기를 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 그 재판을 우리가 이제 생중계된 모습을 봤을 때는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고 술을 끊었기 때문에 좀 더 술독이 빠진 건강한 더 건강한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재판에 들어오는 두 명의 이 모습이 태도가 좀 달랐다는 점도 짚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막 팔도 뭐 휘적휘적 하면서 이게 평소에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날은 굉장히 팔을 딱 다소곳하게 해서. 아니 근데 이제 김건희의 대응 방식은 저는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차례 특검 조사 받으러 나올 때도 비슷한 검은색 복장에다가 뭐 안경 쓰고 그리고 나왔었는데 사실 이번에 재판 받으러 나올 때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게 하면서 다 가린 채로 나오는 게 좀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기결수가 아니고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수용자가 미리 복장을 해오면 재판장에 이렇게 사복을 입고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많은 피의자와 혐의와 증언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수용복도 입지 않고 죄가 없는 것처럼 다 가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화가 났달까? 네. 저는 김건희가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계산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 피의자이거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뇌물죄 적용 대상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만한 권한이 없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이런 식으로 아마 전략을 펼치려는 것 같은데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권한을 남용한 데다가 사실상 물건도 보면은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부터 금거북이부터 그림까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중의 시선을 자꾸 이런 식으로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여러 가지 전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김건희가 관여한 것다는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제 무거운 범죄를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뇌물죄를 왜 김건희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뇌물죄가 청탁금지법 위반죄보다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뇌물죄의 경우에 수로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받은 물품을 합산해 보면 그게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동정 전략도 있겠습니다만 왜 자꾸를 굳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뭔가 하냐. 아,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다. 나는 이 범죄와 상관없는 이럴 땐도 본인이 민간인이라고 주장할 것 같으나 사실상 윤석열과 공범 관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상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재판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약간 이제 김건희는 다소곳하게 가만히 있었다면 윤석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막 10분 넘게 막 이렇게 발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전략인 건가요? 아니 뭐 전략이라기보다 일단 나 검사 27년 해본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세가 깔려 있는 것 같고 사실 김건희는 평소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것에 어떻게 본인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되는지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은 27년 검사 해본 사람 그리고 대통령까지 해본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여전히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건강해 보이는데 정신과 마음은 아직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엊그저께 뭐라고 했냐면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도 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나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 증언을 잘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마음가짐 세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냐면 근데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볼 것이라서 증언을 잘 못하니까 내가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예. 그런데 보석 청구를 해주고 내가 지금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나를 해주면 건강도 잘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그럴 때는 재판에 꼬박꼬박 나오겠다 이렇게 아주 모순된 말들을 하는 거 봤을 때 어쨌든 몸에 비해서 건강은 아직 정신은 아직 건강해지진 못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 속옷난동. 흑역사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본인도 참 이게 참 그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 오히려 더 과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재판에 직접 출입했던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어떤 피고인도 어떤 피의자들도 수사관이나 검사 앞에나 혹은 판사들 앞에서 웬만하면 겸손한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을 수 있다. 내 태도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어제 발언이라던가 태도를 봤을 때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지지자들한테 나 여전히 살아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이 속옷난동이 너무 맞아요. 내리에 깊게 박혀 있어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두 사람의 이제 재판을 계속 비교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 시간도 달랐어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40분 만에 끝났고요. 윤석열은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의미라기보다 이제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끝난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의 경우에는 이번에 녹화를 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특검 쪽에서도 윤석열이 얼마나 지금 죄를 많이 지었고 이것을 혐의를 우리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PPT를 준비해서 준비한 것을 다 읽는 그래서 그것이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윤석열 변호인단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죄가 없는지 혐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저는 근데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사람이
너무 예. 2시간 동안 우리도 2시간 멀쩡했어. 동안 말하고 나면 사탕 먹거든요.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보석 과정에서도 뭐 열변을 토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요.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띠지 검사 최재현과 네. 윤석열을 보면서 아 검사들이 일종의 마이크병이 있구나. 뭐냐면 질문은 내가 해. 너는 네 아니오라만 답해. 이런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게 살다가 최재형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묻는 말에 본인이 답해야 되는 위치가 막힌 거예요. 네, 그렇죠. 윤석열도 제가 뭐 예전에 어떤 책과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을 맡던 어떤 사람이 이제 소변을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예, 조사 때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압적이고 포압적이고 했겠어요. 그러다가 보니 위치가 바뀌니까 이거 뭐야? 말은 내가 하는 거야. 너넨 듣는 거야. 이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과 이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띠지 검사 최재현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검사는 아니지만 배달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혹시 사인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검사를 받고 있는 의심을 받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볼 때 치킨 배달도. 네, 이 사람들 마이크병이 있나? 뭐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맞네. 듣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지 나 잘났다 난 말할 테니까 니네는 들어 이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댓글에서요. 우리 자승자방님이 술만 처먹을 줄 알았지 운동했겠냐? 미스터 윤님이 윤 부부는 인정신문 때 사람은 맞냐고 물어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어제 이제 방금 이제 부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원래는 이런 목소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본인 얘기를 할 땐 또.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엄청, 저희 성대모사까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연기하는 게 다 보였다. 국민들은 다 안다. 이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간담회나 우리 타운홀 미팅할 때 보면 막 질문 막 하면 그래도 되도록 많은 질문 기회를 국민에게 주려고 막 시간이 넘겨서라도 하잖아요. 되도록 국민들에게 질문할 기회 드려라. 그럼 우린 듣겠다. 그게 이제 바로 타운홀 미팅과 기자간담회의 취지였어요. 근데 윤석열 예전에 기억나세요? 목 아프니까 그만하지. 반말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통령 혹은 본인이 강조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보여줄 때가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내가 힘들면 그냥 니네가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고 내가 안 힘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요것도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의 공통점인데 둘 다 사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근데 국민 참여 재판은 둘 다 이제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요것도 일단 태도는 지금까지는 달랐지만 굵은 줄기에서는 둘 다 같은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 참여 재판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이 법정에 선 모습을 본 게 최근 며칠간의 일이에요. 예. 그동안 사실 거의 공개가 안 됐었고 윤석열 재판도 거의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랬는데 만약에 국민 참여 재판이 되면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더 상세히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공개를 허용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국민 참여 재판의 특성상 많은 것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추정합니다. 예. 건강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사실 재판장이 물어요. 건강이 문제가 그러면 많은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좀 힘들다. 그래서 자기가 운동하기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좀 이제 본인에게 좀 엑스맨 역할을 하는 불리한 증언을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본인도 재판은 안 나오고 싶고 그리고 빨리 보석으로 풀려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건강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얼마나 본인도 애매하고 말이 꼬였겠어요. 왜냐하면 아주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장한 장정 10명이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들고 집행하려고 들어갔는데 서브 차림으로 완강하게 그걸 버텨서 그 건장한 남성들을 다 물리치고 뿌리치고 굳건히 그 구치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막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재판부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줄 이제 본인이 알고 변호인들이 그런 것까지는 말렸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이라고 전제 조건을 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 어제 한 얘기 중에 무슨 1.8평 혼자 쓰는 방에서 서바이벌이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건강 이상이 생긴 것처럼 아니 그러면 이제 방이 좁아서 아프다고 할 거면 우리가 독거방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 그 열 몇 명이 같이 홍거방, 홍거실 그렇죠. 홍거방 더 넓어요. 더 넓어요. 예. 넓은 방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배려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대한민국 상남자인 걸 강조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보통 그래도 우리가 상남자라는 의미 나쁘게 그동안 쓰진 않았잖아요. 뭔가 좀 약자에게 가서 든든하게 지원하고 굳이 영화배우를 따지자면 마동석 같은 인물. 멋지죠. 이런 분들 상남자라고 그냥 인정하죠. 나쁜 놈들 주먹으로 때려잡고 약한 사람 위해서는 좀 마음이 약해서 지갑에서 돈 꺼내서 몰래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윤석열의 속옷 난동을 보니까 야 진짜 언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남자의 기준이 이렇게 가는가. 제가 또 하나 얘기하면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툭하면 뭐 사내가 남자가 뭐 각시를 감싸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언제부터 자기 부인 비리를 봐주는 사람이 대한민국 상남자가 됐느냐. 정말 대한민국 상남자 협회 같은 데가 있으면 들고 일어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죄를 지은 것도 나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몸 편할 생각 독방에서 있으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 좀 꺼내줘 이 자체가 하남자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남녀차별용을 쓰려는 게 아니라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윤석열이 지금 주요 혐의가 뭐죠? 가장 무거운 게 내란수의 개혁입니다. 그렇죠. 무기징역 사형입니다. 본인이 무슨 저기 강력범 뭐 중범죄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웬만한 중범죄자에도 내려지지 않는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거 보니까 참 씁쓸했다.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이대 지기현 조지라님께서 황현실 앵커님 성대모사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가깝고 하니 석방해 주시면 안 되네요. 절대 안 됩니다. 어제 윤석열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변호인들에게 다 이제 맡겨뒀다면 요거 하나만큼은 본인이 마이크를 딱 끌어다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사후 문서 관련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부 담당자가 처리해서 원래 장관 총리 대통령에게 올려지 부속실장이 왜 나한테 직접 갖고 와라고 나무랐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이제 윤석열의 어떤 남 탓, 부하 탓, 거짓말 이런 것들이 지금 뭐랄까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 발단의 시작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이유도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예산 삭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부터 궤변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그 당일에도 국회의원 체포, 구금 지시 이런 거 내리지 않았다. 부하들이 그냥 알아서 했다. 이렇게 부하들 책임도 떠넘기고 그다음에 국회활동 전면 금지하는 위헌 위법적 그 계엄 포교령 그 작성자는 내가 아니고 김용현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했었고 더 웃긴 것은 계엄 상황에서 경비 뭐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러면서 그 계엄의 밤에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 상황을 떨치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계엄을 막아낸 건데 그 와중에서도 시민 탓을 했던 윤석열이 다시 한번 그려지고요. 근데 이제 보면 특검 조사에 의해서 이게 지금 내란이라는 것이 작년 3월부터 모의가 됐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 드론도 띄워서 전쟁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까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들 부하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획책하고 꾸미고 진짜 본인의 보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와서 부하 탓, 뭐 남 탓,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본인 죄만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재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혐의와 관련된 내란 문서 작성이라던가 의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나름 내가 이런 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했듯이 지금 계엄 선포문 작성 과정이라던가 이후의 거를 하나는 부속실장 당시에 하나는 한덕 전 총리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절차였건 간에 불법 계엄과 내란
내란을 일으킨 본질적인 문제가 가장 무거운 죄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을 안 받다가 갑자기 이런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와서는 말하는 것도 참 쪼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꼭 얘기하고 싶은데 윤석열이 자꾸 누구 탓 하면서 제가 진짜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구속돼 있거나 피의자로 전환돼서 수사받는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많아요. 정말 나쁜 놈도 있을 겁니다. 적자로 가담했던. 네. 그러나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거나 뭔지 몰라서 한 사람들도 일부는 있을 건데 그 사람들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연금을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형이 확정되면 대다수가 연금까지 다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든요. 그럼 자기 때문에 소위 자기 부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연금이 다 박탈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니야 요만한 것까지 당시 부속실장하고 총리 탓을 한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남 탓하고 부하 탓하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있는데 아직도 감싸지 말고 다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플리 바게닝도 특검 법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네네. 이제는 다 밝혀서 남 탓하는 그 윤석열의 거짓말을 더 이상 차단하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시길 많은 예. 분들에게 한번 호소드려봅니다. 뭐 윤석열 이런 주요 내란 수괴들 때문에 인생 종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요. 근데 네. 속상해요, 정말. 어제 사실 윤석열 재판에서 정말 역대급 망언이 정말 많이는 많이 나왔잖아요. 1.8평 서바이브가 힘들다. 뭐 이것도 사실 망언이었는데 그것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니 저 진짜 너무 웃긴 말이 집도 법원에서 가깝고 하니 불구속을 해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도 하겠다 이렇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집도 법원에서 가깝고 하니 아니 저 도대체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안 나오면 구속을 할 테니까 열심히 나오겠지만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는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재판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재판이 그러니까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집이 가까워서 이제 풀어주면 재판에 가겠다. 아니 무슨 자기 반려견 목줄 끄고 산책 나가는 것처럼 재판에 가겠다 이런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이게 누구에게 어떤 모르는 소구력을 가지려고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윤석열의 정신세계의 관심은 딱 세 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가 나중에 나랑 어떻게 그래도 계속 만나줄까. 두 번째 우리 집 반려견은 잘 있나. 세 번째 나가면 어떻게 술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제가 화가 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나 풀어주면 수사 협조해 줄게 라고 말한 식도 화가 났지만 예전에 뉴스 보니까 왔던 사람 중에 누가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반려견 사진을 보여줬다. 강희구 부소실장. 그랬더니 그 반려견 사진을 보면서 이 애들이 내가 없으면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는데 뭐 늠름하게 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걸 제가 위축되진 않았지? 위축되지 저 진짜 경악을 했다. 왜냐 윤석열 내란으로 인해서 정말 제가 집회 나가서 보면 소상공인 좀 울었어요. 연말에 모든 게 다 취소돼가지고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는 얘기 나왔었고 외국인들 다 관광 올려다가 취소됐었고 우리 증시 이런 정말 우리 증시 망하는 거 아니냐 별 얘기가 다 돌았습니다. 예. 그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도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반려견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번에도 보면서 정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세계가 좀 이해 불가다. 과거에 박근혜의 그 발언이 굉장히 왜 이렇게 분리 발언이다. 자아 분리 발언이다 했었는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재판부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판사가 돼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한다. 자괴감.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재판부에게 국가에서 어떻게 특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